여러분, 글을 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혹은 쓰다 보면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나요? 사실 글쓰기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작가는 글을 쓴다는 건 단어를 옮기는 노동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손을 움직이는 순간 글쓰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손을 움직이기가 어렵죠. 오늘 영상에서는 글을 꾸준히 쓰는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도 부담 없이 글쓰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꽤 재미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항상 강조하죠. 즐겁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를 시작하는 5가지 방법. 첫 번째, 블로그를 만들어라. 네이버든 티스토리든 브런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내 글을 쌓을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글은 쌓여야 힘이 생깁니다. 하루키도 처음에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매일 무언가를 기록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블로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글을 모아보세요. 두 번째, 일기를 써라. 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황경신 작가는 일기는 시간을 붙잡는 일이라고 했어요. 무언가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의 맛, 창밖의 날씨, 기분, 지나가다가 본 귀여운 강아지까지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나만의 글이 되는 거죠. 스티븐 킹도 이런 말을 했어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일기입니다. 세 번째, SNS를 활용하라. 280자로 말하고 싶은 걸 정리해보세요. 짧은 글을 잘 쓰는 게 결국 긴 글을 잘 쓰는 길이기도 합니다. SNS는 짧고 명확한 글쓰기 연습의 최적의 공간입니다. 촘스키 같은 학자도 논문의 요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걸 한 줄로 설명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글을 짧게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유재석도 방송 대본을 준비할 때 짧은 멘트를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명확하게 핵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SNS를 활용해보세요. 처음엔 단순한 문장이라도 괜찮아요. 네 번째, 좋은 글을 따라 써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가의 글들 다 따라 써보세요. 필사는 가장 빠르게 문장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하루키는 처음 소설을 쓰기 전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을 따라 써보며 문장을 익혔다고 해요. 음악을 배우는 사람들도 먼저 기존 곡을 카피하면서 감각을 익히죠. 필사는 글쓰기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보여줘라. 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친구든 SNS든 블로그든 어디든 공개하세요. 피드백이 있어야 글이 성장합니다. 유재석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혼자 연습한다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부딪히면서 배운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면 객관적인 시선이 더해지고 그 과정에서 실력이 늘어납니다. 5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끌리는 건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으로 현실적인 글쓰기 진짜로 시작하는 3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하루 500자 써라. 글쓰기는 근육이에요. 많은 작가들이 강조하는 말입니다. 500자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다 보면 몇 분이면 끝나는 분량이에요. 너무 쉬워서 이래도 되나 싶겠지만 핵심은 매일 쓰는 것입니다. 하루키도 처음 소설을 쓸 때는 하루 1000자를 목표로 삼았어요. 스티븐 킹은 하루 2000자를 썼다고 하죠. 하지만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쉽게 지칠 수 있어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글쓰기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 어디든 올려라. 글은 혼자 읽으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유재석 씨가 코미디 연습을 할 때도 했던 말입니다. 혼자서 연습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받아야 실력이 듭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브런치 어디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볼까 싶겠지만 꾸준히 올리다 보면 내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글쓰기는 누군가 읽는다는 긴장감이 있을 때 발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의 주제를 정해라. 처음엔 아무 주제나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색깔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황경신 작가님은 사랑과 감성을 중심으로 글을 써왔고,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은 일상 속의 철학과 재즈를 녹여내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었죠.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정하고 그 안에서 깊이를 더해보세요. 요리, 책, 영화, 일상, 여행, 심리, 철학, 무엇이든 좋아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주제를 찾으면 글쓰기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자, 다음으로 글쓰기를
부담 없이 지속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는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어요. 짧게, 가볍게, 꾸준히.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글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 써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세요. 많은 작가들이 초고를 형편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이런 말을 남겼죠. 첫 문장은 되게 쓰레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써보세요. 수정은 나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는다면 수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미가 없으면 안 하죠. 글쓰기를 의무로 만들지 마세요. 숙제처럼 생각하면 금방 지칩니다. 대신 내가 재미있게 쓸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세요. 긴 글이 부담된다면 짧게 써도 좋고, 블로그가 어렵다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됩니다. 내가 즐겁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글쓰기는 지속되기 마련이죠. 다음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몇천 자씩 쓴다는데 나는 500자도 겨우 쓰는데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어제의 나보다 한 줄 더 쓰는 것. 무라카미 하루키도 처음부터 베스트셀러 작가는 아니었어요. 그도 매일 한 문장씩, 한 페이지씩 쓰는 과정이 결국 한 권의 책이 된다고 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가세요.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쓰기 시작하는 5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블로그, 일기, SNS, 필사, 남들에게 공개. 다음으로 글쓰기를 현실적으로 첫걸음하는 3가지 단계. 하루 500자 쓰기, 남들에게 공개하기, 주제 정하기. 마지막으로 글을 지속하는 3가지 원칙. 완벽주의 버리기, 재미있게 하기, 남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글 한 줄이라도 써보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글쓰기 시작을 응원합니다. 그럼 또 가자, 그저 가자. 다음 주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 고민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